아주 먼 옛날 중국 땅에 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에는 화시성을 가진 정직한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화씨는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골짜기에서 아주 진귀한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이건 아주 훌륭한 구슬이구나. 임금님께 바치면 좋아하실 거야. 화씨는 구슬을 들고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로 갔습니다. 그때 초나라 임금은 여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화씨가 구슬을 바치자 여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구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구슬이라고? 정말이냐? 예, 그것은 진짜 구슬이옵니다. 궁 안에 구슬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감정사가 있느니라. 감정사에게 이것을 검사해보라고 해야겠다. 여왕은 감정사를 불러 화씨가 바친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사는 구슬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것은 구슬이 아니라 돌이옵니다. 여왕은 감정사의 말을 듣고 화씨에게 벌컥 화를 냈습니다. 네 이놈! 어찌 돌을 가져와서 구슬이라고 나를 속이느냐? 그러나 화씨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구슬이옵니다. 감정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감정사가 잘못한 거라고? 내 감정사는 보물을 감정하는데 도가 트인 사람이다. 어찌 너 같은 촌놈이 감히 내 감정사의 실력을 의심하느냐? 구슬은 구슬이고 돌은 돌인데 감정사가 구슬을 돌이라고 했다 하여 구슬이 돌이 될 수는 없사옵니다. 화씨는 꿋꿋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화씨의 말을 믿지 않고 병사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이 사기꾼을 끌고 가서 왼발을 잘라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해서 화씨는 왼발이 잘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화씨는 그 소식을 듣고 무왕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 구슬을 바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무왕도 감정사를 불러 화씨의 구슬을 검사해보라고 했습니다. 감정사는 이번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것은 구슬이 아니라 돌이옵니다. 무왕도 여왕처럼 화씨에게 마구 화를 냈습니다. 이놈! 네가 어찌 감히 왕에게 돌을 가져와 구슬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화씨는 이번에도 꿋꿋하게 그것은 돌이 아니라 구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가 난 무왕은 화씨의 오른발마저 잘라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씨는 구슬을 바치려다가 두 발을 모두 잃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무왕이 죽고 문왕이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화씨는 무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산속에 들어가 사흘밤, 사흘낮을 슬피 울었습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나중에는 눈물이 마르고 눈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화씨가 산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문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문왕은 신하들에게 화씨를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씨가 오자 문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까닭에 산속에 들어가 그리 슬피 우느냐? 화씨는 그동안 구슬을 바치려 했던 사연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문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씨의 딱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래, 두 발을 모두 잘렸으니 정말 안 된 일이로구나. 그러자 화씨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두 발을 잘린 게 억울해 슬피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슬피 우느냐? 구슬을 돌이라 몰아붙이고 정직한 선비를 거짓말쟁이라 몰아붙이는 게 너무 서러워 우는 것입니다. 문왕은 화를 내며 화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두 발을 모두 잘리고도 아직까지 그것을 구슬이라고 주장하느냐? 네가 계속 구슬이라고 우기면 이번에는 네 목을 잘라버리겠다. 화씨는 굽힘없이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제 목을 자르신다 해도 구슬을 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구슬이옵니다. 문왕은 화씨의 꿋꿋한 태도에 감탄하여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 어떤 판단에 대해 옳은지 틀린지를 따질 수 있다고 했지요. 이때 판단이 옳으면 참, 판단이 그르면 거짓이라고 합니다. 금붕어는 물고기이다. 금붕어는 물고기가 아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옳은 판단이며 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틀린 판단이며 거짓입니다.
이렇게 판단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나오는 판단도 그렇습니다. 화씨, 이것은 구술이다. 감정사, 이것은 구술이 아니다. 이 두 판단은 가운데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겠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올바르게 해야만 행동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판단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속담처럼 직접 실천해 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논리를 써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방법입니다. 직접 실천하는 방법은 참과 거짓을 가름하는 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방법이며 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울 때는 논리를 써서 따져보는 방법을 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가 평평한가를 놓고 수천 년 동안 옥신각신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옛사람들은 우주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리로 따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논리로 따진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없던 시절에도 현명한 사람들은 논리로 따져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끝.